지문 선생님이 먼저 검토해봤더니 지문 따로 없다고 했으니까 바로 무리함수 그래프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제목은 무리식과 무리함수 그래프에 우리가 이제 앞절에서 유리식하고 유리함수 그래프를 배웠는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유리함수 단원보다는 무리함수 그 단원이 좀 더 쉽다고 느껴져. 왜냐면 그래프 그리는 자체가 개형을 그리는 게 좀 쉽기 때문에. 네. 유리함수 그래프, 근사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는 쌍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정근선도 그리고 대칭점도 찾고, 그지? 뭐 왼쪽 오른쪽 구분해가지고 그리게 되는 어떤 불편함이 생기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히 좀 수월한 감이 없잖아 있는 단원이라 생각이 돼. 자, 먼저 무리식 파트를 먼저 계산하는데, 자, 무리식은 대수식의 일종이죠. 실수로 이루어지는 식이란 말이에요. 실제 값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자, 루트로 표현된 식을 계산할 때 있잖아. 주의하죠. 자, 처음에 루트 A분으로 표현된 게 있고, 자, 루트 B분의 루트 A분으로 표현된 분수식의 꼴이 있어. 그치? 예. 그러면은 이 식이 만약에 무리식이 되기 위한 어떤 수의 범위를 구하세요라고 했을 때 너네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루트 안에는 절대로 음수 형태는 못 들어가거든? 그치? 그 암묵적으로 딱히 조건이 주어져 있지 않더라도 얘는 조건이 어디에 도달하냐면 A 값은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딱히 조건이 없더라도 이 조건 내에서 풀어야 돼.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루트 앞에 플러스 5가 있다는 얘기는 이 값은 0도 되지만 값은 반드시 양이에요. 음은 안 나와요. 루트 앞에 플러스 5가 있다는 얘기는. 자, 그 다음 분수꼴로 나올 때 중요한 점. 당연히 루트 안에는 음수꼴은 못 들어간다 했잖아. 그치? 그럼 A는 반드시 0 이상은 나와야 돼요. 네, B도 0 이상인데 대신에 이건 분모 쪽이기 때문에 절대로 B에 0은 안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거를 주의력을 갖고 문제를 다루는데 조건이 보통 주어지질 않아. 그럼 수의 범위를 찾을 때는 무리식이 나왔을 때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음이 아닌 범위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거야. 나중에 답안을 딱 구해놨을 때도 확인해 봐야 돼요. 범위에 맞는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너희들이 복소수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음수에 대한 제곱근의 형태가 있잖아. 음수에 대한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 여기 분명히 루트꼴, 그러니까 무리식의 확장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다시 또 나오거든. 문제집을 너네 다뤄보면 알겠지만 음수의 제곱근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은 자, 루트 B를, 그러니까 루트 A에 루트 B를 곱해서 합천 형태로 한번 표현해보는데 루트 안에 원래 A가 들어가서 A, B가 들어가서 곱해주는 게 맞아. 알겠죠? 다 이렇게 풀어요. 자, 두 번째,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누는 게 있어서, 그치? 합쳐서 쓸 수 있어요. 루트 B분의 A로 다 쓸 수 있다고. 알겠지? 중학교 3학년 범위에서 다 이렇게 풀었다고요. 근데 중학교 3학년 범위 문제를 너네가 잘 살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 항상 위에 조건이 달려있었어. 중학교 3학년 문제는. 왜? 루트 안에 들어가는 수는 음수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얘는 A는 양입니다, B는 양이다 조건이 달렸었어 다. 알겠니? 근데 이제 고등부 내용에서 너네 알다시피 우리가 취급하는 건 실수값이기 때문에 양과 영과 음을 다 다뤄줘야 되거든? 그럼 이 A, B가 음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런데 이 꼴이 만약에 루트 A랑 달라질 때가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지. 그치? 예, 마이너스 5가 나와야지만이 같아질 때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예. 루트 B분의 루트 A 꼴은 원래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푸는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조건에 따라서. 그치? 예, 그거를 여기에서 판단해보자. A, B는 실시한. 그럼 마이너스 5가 나올 때는 언제 하니? 둘 다 무슨 수일 때야? 둘 다 무슨 수일 때야? 음수. 라고 얘기하면 맞다 틀리다. 자, 0을 잘 생각해야 돼. 나윤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나윤이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 A가 음이고 B가 음이란 조건에서 풀게 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로 푸는 게 맞지. 그치? 그런데 거꾸로 생각했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됐을 때를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등호가 성립한 경우거든. 그치? 그럼 A,
AB의 자리에 0이 들어가도 어차피 등식은 성립한단 말이야. 0이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치? 조시할 점, 등호 여부 결정. 예, A에 0 들어가도 되죠? B에 0 들어가도 상관없죠. 뭐 말인지 아시겠죠?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풀 때 너네가 교재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교재가 조금 부실한 내용이 있거든? 자, 얘는 밑 빠진 독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보통 너희가 까먹지 않게끔 밑 빠진 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항아리 모양이잖아, 항아리. 그치? 밑 빠진 독이면 밑에만 물이 빠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경우지. 분모 쪽만 마이너스일 때야. 근데 분자 쪽은 반대로 양수일 때야.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경우로 판단해? A가 양이고 B가 음일 때. 자, 이 경우만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랬지? 등호 여부. 0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데 보통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분모에 0이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럼 A에 0 들어가잖아요. 그럼 A는 0 이상이고 B는 0보다 작네요. 이렇게 푼다고. A니? 예. 틀린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원미리만 하면 원미리 들어가면 이게 만약에 어떤 자연수 개수라든가 정수 개수가 할 때 이 등호 하나 때문에 틀리거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경우를 나눠 푼단 말이야. 첫 번째, 이런 경우도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A에 0이 들어가시고 B에 0이 못 들어가거든? 근데 A가 만약에 0이야. A가 0이면 B는 0만 아니면 되죠. A가 0이면 어차피 0이지, 둘 다. 근데 B의 음수는 저기 뭐야? 분모 자리에 0이 못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때는 B가 0만 아니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선생님 표현했던 걸 잘 봐라. A가 0 이상이고 B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얘랑 다른 사실인가? 이 1과 2번을 얘는 합집합으로 묶어놓은 거잖아. 얘도 되거나 얘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봐봐. 이걸 분리해서 생각해볼게. 얘는 A가 양이고 B가 음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그럼 여기 A지. 근데 또는이지. 또는 A가 0이고 B가 음인 사실도 들어가지. 그럼 얘랑 다르지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B가 B가 음만 아니라 A가 0이면은 B는 양도 되죠?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게 푸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반드시 분리해서 풀어요. 이렇게 1과 2번을 분리해서 풀어보면 그 내용으로 들어갈 거야. 이 책에 이렇게 정리 안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사실 주의롭게 보고요. 좀 이따가 필기에서 문제 좀 통일해서 몇 개 좀 볼게. 아마 정석에는 이 문제가 안 나와 있을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뭐, 크게 무의식 파트에서 다룰 내용은 이 정도인데, 너네 그 정석책 보면은 이중번호 나오지, 이중번호. 이중번호는 현행 교육과정에 있어, 없어? 없지. 근데 학교에서 문제를 낼 수 있다, 없다? 낼 수 있다. 왜? 이중번호라는 내용은 큰 근호 안에 있는 식이 완전 제곱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일종의 인수분해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는 넘어가야 돼. 이중번호, 잠깐 짚고 갈게. 이거를 내도 할 말이 없어, 얘들아. 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자, 이거는 A값과 B값이 모두 양수한 조건에서. 첫 번째. 봐봐. 자, 앞에는 분명히 합의 형태가 와. 그 다음에 작은 근호 안에 곱의 형태가 온다. 그치? 근데 작은 근호 앞에 플러스 2가 올 때가 있걸. 자, 두 번째는 자, 합의 형태 오고 곱의 형태가 작은 루트 안에 들어왔는데 요번에 마이너스 2가 붙은 형태가 있어. 그러니까 이중번호 풀 때는 수빈아 너 이중번호 배운 적 있지? 배운 적 있었지 옛날에, 그치? 정석에 원래 실려 있잖아, 그치? 자, 플러스 2 혹은 마이너스 2가 반드시 있어야 돼, 앞에. 그죠? 그러면은 루트 안에 있는 꼴은 분명히 결국에 얘는 루트 A 제곱이야. 얘는 루트 B 제곱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는 무슨 형태의 완전제곱이냐면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의 완전제곱이라고. 전개해 보면 A 플러스 B가 나오지, 그지? 그 다음 가운데가 2루트 A잖아. 양수 조건이니까. 그죠? 이렇게 변형해서 풀 수 있다는 내용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자, 루트 A 제곱이고요. 얘 루트 B 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신나를 완전될 수 있는 거죠, 그지? 자, 그럼 얘는 절대값 붙여서 나올 거야. 자, 루트 A 플러스 루트 B인데 어차피 양수죠. 그죠? 양수니까 그냥 루트 A 플러스 루트 B로 풀리죠. 근데 얘는 봐봐. 절대값 붙였을 때
루트 A 빼기 루트 B로 정리가 되는데, 자, 이거는 크기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큰 쪽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야. 큰 쪽.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나올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중원을 풀 때 작은 근 안에 있는 수를 인수 분해해서 1 곱하기 AB 형태라는 거야. 이게 인수죠? 그죠? A 곱하기 B 형태로 쪼개봤을 때, 그치? 더한 식의 값이, 인수 두 개를 더한 식의 값이 앞절에 나오는 A 플러스 B 형태가 나오게끔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얘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합의 형태가 A 플러스 B이기 때문에, 자, 인수 두 개를 쪼개놓고, 루트를 각각 붙인 다음에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면 플러스고. 됐죠? 얘도 마찬가지. A 곱하기 B 형태를 봤을 때, 앞절에 더한 값이 A 플러스 B가 나오고, 곱한 값이 A, B 형태가, 루트가 작은 루트 안에 들어가는 형태에서, 얘는 A와 B 중에 더 큰 수가 나오면 돼. 그치? A와 B 중에 더 큰 수가 앞절에 나오고, 작은 수가 뒷절에 들어가면 되죠. 알겠죠? 짚고 넘어가야 돼. 문제가 숙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예. 자, 필요한 거 있으면 찍고요. 2번 주의해야 된다, 얘들아. 2번 특히 주의해야 돼. 너네가 이거 수학상에서도 다뤄보려고 그냥 독서에서 꼭 나오는 문제지. 기출로서. 그치? 자, 잠 못 잤냐? 아까 게임 열심히 하더니 왜 그러냐? 선생님이 너무 눈부셔? 자, 우리 함수 그래프.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형부터 먼저 시작할 거야. 그 다음 평행 이동시켜서 표정으로 가볼게. 표정은 나중에 뒷전에도 다시 할 거니까. 자, 기본형은 형태가 뭐 표현 방식에 따라 다른데, 그냥 정석에 나온 대로 하자면, 정석은 y는 루트 뭐라고 썼니? kx라고 써져있니? 뭐 여기 a부터 상관없고요. 정석에 나온 대로 해줄게요. 표현 방식에 따라서 얘는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루트 ax라고 했는데, 됐죠? 무리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일단은 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a는 0은 아닐 거야. 근데 a가 양이 되거나 음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a 값은. 그죠? 그럼 이걸 표준으로 옮겼을 때 이 식은 루트 x축 방향으로 픽한 만큼 y축 방향으로 픽한 만큼 똑같이 a는 0이 아닌 조건에서 평행 이동시키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곡선의 휘어진 정도는 변함이 없어. 왜? x 앞에 붙어있는 값의 절대값이 같으면 휘어진 정도는 변함이 없어. 자, y는 루트, 자, 2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y는 루트, 자,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됐죠? 자, 얘는 시작점이 어디였니? 0,0이었죠? 그죠? 0,0에서 x 앞에 부호가 플러스,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 x 앞에 부호는 정의역으로 결정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루트 앞에 붙어있는 부호는 y, 치역의 범위를 결정짓는 부분이지. x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오른쪽이야. 자,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면 위쪽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포물선의 반쪽이지. 포물선의 반쪽.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윗부분이가 모양이 이렇게 휠 거야. 이렇게 휠지, 이렇게 휠지, 이렇게 휠지 모르는 거야. 넣어봐야지, 값을. 그래서 x자리에 만약에 2 같은 거 넣어봐. 2를 넣었을 때 얼마 넣어야 되냐? 2가 나와야죠. 그죠? 자, 이 그래프 잘 봐봐. 얘는 시작점이 0,0이 똑같아, 그치? 그런데 이제 x 앞에 붙어있는 부호가 음수기 때문에 왼쪽으로 하죠. 그다음 루트 앞에 붙어온 부호가 플러스 부호기 때문에 왼쪽 윗부분으로 꼽는다고. 왼쪽 윗부분을 이렇게 꺾지. 그치? 휘어진 정도는 변함이 없지. 왜? 요거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똑같은 2가 나오니까 휘어진 정도는 변함이 없게 되는 거야. 절대값이 같으면 된다는 얘기지. 됐죠? 자, 앞전에서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왔던 이유에 대해서 잠깐만 지금 짚고 넘어갈게. 우리가 포물선의 지금 반쪽이라고 했는데 이런 그래프 모양을 만약 우리가 판단을 생각해봐. 루트 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는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점들을 여기 x의 값이 무조건 0 이상만 들어가기 때문에 0, 1, 2 이렇게 대입하다 보면 대충 점들이 찍히면서 모양이 대충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야. 정확하게 이제 서술식으로 이게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역함수를 사용하죠.
역함수. 자, 뭐냐면은, 정역을 먼저 잡아. 자, 그래프를 잡기 전에는, 식을 변형해서 풀기 전에는 정역과 치역을 잡아놓고 풀죠. 얘는 정역이 얼마냐면은, x 값이 무조건 0 이상은 들어가요. 그죠? 그럼 이 값이 0 이상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y 값은 무조건 0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고, 치역도 0 이상이 됐다는 얘기겠지. 그 상태에서 이 식을 변형하자고. 그래? 그럼 양변을 제곱해봤더니 y제곱은 x 형태인데, 자, 이 그래프는 그려본 적이 없지. 그치? y는 x제곱은 그려봤어도. 예.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들과 같이 이거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켜 볼 거야. 그럼 역함수 개념으로 간다고. 그죠? 그럼 y는 x제곱이 될 거란 말이지. 됐죠? 예. 근데 정역, 치역은 범위가 벗어나서는 안 돼.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그릴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 봤더니 우리가 좀 원하려고 했던 그 개형은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얘기야. y는 x제곱 하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 중에 이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시키기로 했던 모양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자, y는 x 이렇게 나왔고요. 그죠? 예. 정의 그게 0,0하고 1,1에서 만나겠지. 그죠? 그 그래프를 y는 x라는 직선 자체에 대해서 대칭시켰다고. 그치? 그러면은, 자, 모양이 이렇게 접힌 모양이니까 나중에 모양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자, 그 부분을 문제를 어떻게 그린다? 정역과 치역의 의미에 맞도록 그린다. 예, 정역은 0 이상이라 그랬고, 예, 치역도 0 이상이야. 그럼 윗절만 나온다. 아랫부분이 안 나오게 돼 있지. 그치? 그러니까 모양이 이쪽이 안 그려지죠. 빠! 그치? 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원리로 만약에 y는 뭐 마이너스 루트 x 그래프를 그려본다. 손 치면은 x는 0 이상이죠? y는 0 이하야. 똑같은 방식으로 그려보면은 모양이 네 가지가 기본형이 그려져. 자, 그래서 기본형의 그래프 네 가지를 형태를 잡아놨을 때, 자, 먼저 기본형만 볼게.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때 있지. 그 다음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때가 있지.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때 있죠? 예, 모양이 이렇게 그려질 때 있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그리는데 요 형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기본형 여기 A가 여기 앞에가 부호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기 때문에 앞전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형태를 잡아보자면은 얘는 시작점이 무조건 다 0,0이죠. 기본형은 0,0이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시작점이라는 용어는 없어. 그래프의 시작을 알리는 그 점을 그냥 선생님은 시작점이라고 부르는 거야. 예. 그럼 얘는 x 앞에 부호가 양일 때, 그 다음에 루트 앞에 부호가 양일 때일 때 이거 구분하겠는데 x의 값이 양쪽이면은 루트 앞에가 플러스 뭐야? x 앞에가.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y 값은 무조건 양의 부호지. y 부호가 양의 부호야. 자, 이 상황만 볼까요? 그러면 얘는 시작점이 0,0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가고 있죠. 왼쪽이면 x 앞에 부호가 우리라고 해. 그래서 위로 가고 있죠? 위로 가고 있으면 y 값이 암수라고. 알겠죠? 이렇게 변화하죠. 자, 이번에는 제3, 4학년 얘는 y 값이. 지원아 이건 어떻게 되니? x 앞에 부호가? 저 힘들어. 왼쪽 가고 있죠. 왼쪽이면 음수야. 그죠? 밑으로 가고 있죠? 루트 앞에 음수라고. 예. 자, 이거는 오른쪽 가고 있죠? 오른쪽이면 x 앞절에 부호가 플러스 부호라고요. 밑으로 가고 있죠? 예, 밑으로면 루트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라고. 이거 시작을 하고 있어. 이 곡선의 휘어진 정도는 다 어떠니? 전부 다 절대값이 같죠? 그치?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적당히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하면 다 겹쳐진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커피를 하나 빼고. 괜찮아? 커피를 하나 빼고. 앞전에서 배웠던 얘기를 너무 쉬운가? 너무 쉬워서 그런가? 자,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표준형은 이 그래프의 평행 이동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만약에 앞전에서 배웠던 이 내용 가지고 그냥 평행 이동한 모습을 봤으니까 모양을 이런 거 드릴게.
P컷만큼 시작점을 이동시켰어. 그죠? 자, 선생님은 그냥 오른쪽으로 뻗는 그래프를 그냥 기준으로 할게. 자, 모양이 이렇게 뻗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정역은 얼마냐? 정역은 x의 값이 p 이상이죠? 치역은 y 값이 q 이상으로 나오지? 자, 그런 문제는 기본 개념, 그러니까 개념을 잘 다루고 있는지 오지선 사용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지? 정역적인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야. 직선 y는 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런 거지. 그죠? 직선이 기울기가 1인데 1인 직선은 무수히 많지 지금. 그치? 무수히 많이 움직이잖아. 그때 y좌표는 무수히 많은 값이 나오지. 무수히 많은 y좌표는 정해지지. 그치? 됐죠? 그럼 이 무리함수 그래프랑 두 점에서 만날 범위 구하세요. 두 점에서 만날 범위 구하세요. 그죠? 그러면 항상 너희들은 뭘 생각해봐? 움직여보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만나겠죠? 자, 처음으로 접하는 게 개념에서 분명히 출제가 되죠. 야, 이거 접하는 거만 바로 그리려고 했는데 안 만나네. 자, 접하는 모양을 기점으로 이렇게 그려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건 한 점이죠. 그때 y좌표 요 위치야. 좀 더 밑으로 내려가. 내려가도 어차피 두 점에서 만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냐면은, 이 시작점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지. 이 그래프, 직선의 그래프가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럼 K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여기가 K죠? K1. 여기가 K죠? K2.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 Y좌표 범위가, 자, 플러스 볼트 잘 봐. 플러스 볼트 그냥 풀면 돼. K가 분명히 K1보다는, 자, 밑에 있어야죠. K2보다는 위에 있어야지. 아니? 근데 등호 여부야, 이제. K1이면 안 되죠. 등호가 안 들어가. 근데 K2여도 되죠. 등호가 들어가지. 됐죠? 그러면은 등호가 들어가는 경우와 등호가 들어가지 않은 것까지 판단했고, 이제 K1과 K2를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겠더니, K1이라는 얘기는 이 접할 때란 말이야. 접할 때. 그러니까 얘를 Y는 fx라고 불렀을 때, 이 gx 있죠? 그죠? 접할 때는 fx랑 gx를 연립방정식 푸는 거지. 자, 선생님이 당부하는 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바로 판별식으로 가면 틀려. 알겠니? 바로 풀어야 돼. 왜냐하면 그래프가 모양이, 온전한 모양이 이게 아니라 원래 이거였잖아. 그치? 그럼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인 직선을 그렸을 때는 이쪽에 접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반절 자리만, 그래프의 반절만 그려서 풀었기 때문에 반대 그래프 개형을 놓고 풀어야 돼. 그죠? 연립방식 풀어요. 예, 그럼 보통 이렇게 풀죠. 루트. 예, 이거는 그냥 쌤이 그냥 식 형태를 일반화시켜서 그냥 푸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풀게요. 그죠? 그 다음 접할 때 문제 어떻게 풀죠? 판별식 푼다며. 이 상태에서 양면 제곱하니? 제곱하면 이거 루트 또 나오니까 2항에서 풀려고 그러니까. 2항에서 양면 제곱한다고. 알겠지? 그때 판별식에 0의 값이 나오는 그때 K 값이 어떻게 되겠냐? 보통 이제 중분의 개념으로 나올 건데, 접할 때 나오는 이 K 값은 아무튼 의미가 여기, 그러니까 모양이 요 K1에 위치했을 때니까 K1을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K2라고 하는 거는 이 직선이 어디 지날 때니? P, Q 지날 때니. P, Q를 대입해서 K2를 잡으면 되지. 알겠지? 네. 자, 이게 만약에 이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로 가세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까? 접할 때 윗부분은 뭐야? 교점이 없죠. 그 다음에 쭉 내려와. 접할 때 윗부분은 교점이 없지. 근데 접할 때부터 교점이 나오기 시작해. 그럼 한 개 먼저 판단해. 그 다음에 여기 사이까지는 두 개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밑으로 딱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면서, 요 점을 지날 때 위치 K2라는 값도 구해놓고 그 밑으로 움직였을 때, 그럼 얘는 무조건 교점이 하나야. 위에 그 포르선이 계속 모양이 뻗칩니다. 그럼 계속 하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즉 K 값이 K1보다는 위에 있어. 그럼 교점이 없죠. 두 번째, K 값이 K1이야. 한 개지 그러면. 자, K 값이 아까 얘기했지만 K2 이상 나오고요. K1보다 밑에 있으면
이 두 개지. 자, 마지막. 위치가 없네. 네, 마지막. K 값이 누구보다 작게 있으면, K2보다 작게 나오면, 이게 무조건 한 개죠. 계속 한 개 나오죠. 그러면 범위를 쓸 때는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개수가 이건 0개 한정되니까 이거 하나 쓰면 되는 거고, 그지? 한 개의 교점이 나오는 경우는 요 범위도 있고 요 범위도 있잖아.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쓰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나오는 범위가 여기가 될 거니까. 자, 이렇게 풀어주는데 학교에서 이제 조금 함정 파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부호를 여기를 마이너스 부호로 했을 때야. 잘 들어야 돼. 마이너스 부호로 했을 때. 그럼 너희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어디서 실수를 하게 되냐면은 나연아. 자, 등호 여부 결정에서 얘들아 K까지 내가 풀잖아. 근데 이게 Y 같은 범위란 말이야. 그치? 저도 그때 얘기했지만 K로 범위를 푸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K로 구하는 거야. 범위를 마이너스 K 범위를 가지고 푸는 거야. 그래야지 등호 풀 때 너네가 이걸 헷갈리지 않는다고. 자, Y였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K1이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K2지. 그걸 가지고 움직이라고. K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호까지 같이 포함해서 움직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마이너스 5 붙이면서 이쪽이 K 마이너스 K2가 올 거고 이쪽이 마이너스 K1이 오겠지. 알겠지? 그걸 좀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역함수 문제를 나누는데 페이지 어디냐면은 자, 28-5번이야. 자, 28-5번. 다음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고 그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자, 역함수 한 문제 다뤄볼게. 역함수 구하는 방식은 우리가 뭐 앞전에도 다시 복습을 했었는데 무작정 y는 x라는 직선 대칭이라 해가지고 x랑 y랑 자리 바꿔서는 안 되지. 푸는 방식은 항상 x를 y가 하나씩로 정리해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y랑 x랑 바꿔. 그치? 자, 이렇게 보자. 자, 이걸 풀어보라고 또 못 풀거든. y는 2f, 3x-1 플러스 4야.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세요.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이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보세요. x를 y가 한식으로 표현하라면서요. 서있어. 자, 서있어 빨리. 자, x를 y가 한식으로 풀려면은 3x가 일단 밖으로 나와야 돼. 서있어. 자, 그러면 요 항만 남겨놓고 4를 예약할게. 카메라 옆에. 사연차가 만들어보는 거죠. 카메라 옆에. 카메라 다니잖아. 자, 양면 2로 나눠볼게요. 그치? 그 다음에 이 3x를 어떻게 바꿔 빼니? 정역치업 뒤바뀌는 관계로 가면 되지. 그죠?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돼. 그치? 3x 1대1 대응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럼 3x 바깥으로 나가면서 이건 f 인버스가 되죠. 지난번에 1일 테스트 시간에 냈잖아. 됐죠? 그럼 x가 밖으로 튀어나왔네. 자, 양변에 1을 더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럼 x를 y값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리고 3이 안 붙었나? 3분의 1, 여기 플러스 3분의 1. 그죠? 이 상태에서 자리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거 함수예요, 이게. 3분의 1 f 인버스 2분의 1 x 빼기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그죠? 이해돼요? 그럼 요 함수랑 요 함수를 합성했어. 자, y to y 프라임은 결과물이 뭐가 나와야 돼? 상대함수 나와야 되는 거야. f 인버스가 왜 나오는 거죠? 다시요? 저기서
자, y는 fx가 1대1 대응이야. 그죠? 요거랑 요거랑 자리 바꾸고 싶어. 자, fa가 br 1대1 대응이야. 그럼 f 인버스 b가 a지. 같은 방법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여기서 헷갈린 거야 지금 여기? 네. 여기를 a로 보고 b로 본 거 아니야. 여기를 a로 보고 b로 본 거 아니야. 아, 이해되심? 가릿?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역함수 문제는 다뤄볼게. 역함수 구할 때는 주의할 점이 첫째로 특히 반드시 역함수를 구해놓고 정의역이 있는 부분을 꼭 표시하셔야 돼요. 정의역을 꼭 쓰셔야 됩니다. 정의역. 정의역은 어떻게 잡니? 역함수 정의역은? 자, y는 fx가 있어. y는 f 인버스 x가 있어. 그치? 그러면 인버스가 갖고 있는 역함수의 정의역이란 말은 치역과 정의역이 서로 뒤바뀌는 관계잖아, 부담수가. 그치? 이거 못 구하는 친구들 많아, 생각보다. 그냥 본함수가 갖고 있는 치역을 잡는 게 정의역이에요. 알겠죠? 원래 주어진 함수가 갖고 있는 치역을 잡으란 말이야, 함수값을. 그럼 어떻게 잡아요? 그래프를 그려보란 말이야. y는 fx를 그려보라고. 자, 얘가 1,2야.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치? 그러면 역함수는 뭐냐? y는 x에 대한 대칭이잖아. 그죠? 그럼 1,2 시작점이 이제 2,1로 오겠지. 이 시작점이. 그치? 이제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이제 판단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본함수의 치역은 얼마 이상이냐면 2 이상이죠? 그럼 역함수의 치역, 정역은 2 이상이야,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본함수가 갖고 있는 치역을 잡아주는 게 바로 역함수가 갖고 있는 정의역 개념이라고. 알겠지? 본함수가 갖고 있는 치역을 잡아주면 되죠. 치역이 2 이상이니까 반대로 역함수는 정의역이 2 이상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풀어.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린 김에 하나만 보여줄게. 또 무리함수에서 잘 나온 게 뭐냐? 본함수와 이게 FR, 이게 F 인버스야. 그죠? 본함수랑 역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있죠? 교점. 됐죠? 그 교점은 어떻게 해석하죠? 역함수를 직접 구합니다, 안 구합니다? 지원이 서 있어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풀죠. 그죠? 본함수랑 누구랑 만나는 교점? y는 x랑 만나는 교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너네가 이거를 가지고 본함수랑 이게 연립하잖아. 근데 루트가 들어가 있잖아. 양변 제곱하잖아. 그럼 x의 값이 두 종류가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 그래프 안 그리고 풀면 애들이 실수한다고. 마이너스는 교점이 안 나와. 아시겠죠? 교점이 4에서밖에 안 나오는 거야. 4,4밖에 안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프 안 그리고 낭패를 보지 마. 꼭 그려봐야 되는 거야, 개형을. 그리고, 자, 나중에 너네가 내신을 다룰 때 심화 문제로 나오는 건데, 잘 봐. 이 문구가 맞나 틀리나 봐봐. y는 fx랑 y는 f 인버스 x가 만나는 교점 있죠? 그 교점은 전부 다 y는 x 위에 있습니까? y는 x랑 직선 위에 있습니까? 맞아, 틀려요? 안 배웠죠, 아직? 틀린 거야. 교점이 y는 x 위에 없어도 돼. 잘 들어야 돼. 학교에서 잘 안 알려줘요. 교재에 나와. 내신 고생이라는 책에 나와. 예. 뭐냐면은 보통 흔히들 너네가 다루는 문제가 어떤 문제로 나오냐면은 무리함수가 증가함수로 나와. 증가함수로 나와. 알겠니? 그런데 무리함수가 감소 형태로 나올 때가 있어. 감소 형태. y는 자 간단하게 한번 볼게.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자 시작점이 어디니? x 앞에 9를 묶죠. 시작점이 1,0이야 1,0 그치? 그 다음 x 앞에 9가 음이고 y 앞에 9가 플러스니까 왼쪽 위로 간다고. 왼쪽 위로 이렇게 뻗는다고요.
알겠죠? 역함수를 직접 너네가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대로 한번 구해봐. 구해서 해보면은 나중에 모양이 역함수가 y, x라는 직선 대칭인데 교점 당연히 하나가 나오죠. 그죠? 근데 교점이 어디서 나오냐? 교점이 여기서도 나와. 이게 휘어진 정도가 이게 달라져가지고요. 모양이 뭐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교점 여기 지나죠? 이렇게 나온다고. 교점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여기 한 점, 여기, 그다음 여기, 그다음 여기. 그러니까 교점이 여기서 나와. y, x 위에 없는 교점이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게 보통은 잘 출제가 안 돼. 근데 이번에 단대국어에서 나왔어요. 단대국어에서 애들이 흔히들 이거 착각하거든. 모든 교점은 y는 x에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마지막 소수령 문제가 이거였어.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그럼 흔히들 애들은 다 이걸로 풀지. 다 틀린 거지. 알겠지? 이거는 여기서 깊게 안 다룰게. 너네 헷갈리니까. 자, 그러니까 즉 비율적으로 얘기하면은 보통 증가함수 문제가 나오거든. 증가함수는 다 y, x 위에 있어. 증가함수 그래프는 자 교점이 다 y, x 위에 있어. 알겠어? 근데 감소함수 모양으로 나올 때 있지. 알겠니? 그건 주의해야 돼. y는 x라는 직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알겠니? 자 이렇게 해서 역함수 구할 때 정의역 받는 방식 잠깐 보여줬고요.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자 1번을 간단하게 보자. 자 y는 루트 자 x 마이너스 플러스 2라는 그래프의 역함수를 그려보래. 그 다음에 그래프도 그려보래요. 자 그럼 x를 y같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얘를 남겨주는 거예요. 그죠? 연기죠. x를 밖으로 빼려면 제곱할 수밖에 없지.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그럼 x는 얼마 나오니? y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 나오겠지. 그럼 자리 바꾸면 되죠. 그게 역함수야. 그러니까 얘를 fx라고 봤을 때 역함수는 이런 꼴로 될 거야.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로 나올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모양이 이거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인데 모양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자 2,1의 꼭점을 갖고 있잖아. 그럼 이게 역함수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럼 이 함수의 역함수가 다시 얘니? 그건 아니라는 얘기지. 왜냐면 포물선 얘는 1대 대응이 아니잖아. 어떻게 역함수가 그러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정역을 쓰라는 얘기야. 이 역함수의 정역은 어떻게 찾는다고요? 그래, 분함수의 취업을 잡는다고. 이 그래프는 1,2의 대칭 시작점을 갖고 있잖아. 1,2의 시작점, 그치? 모양이 어디냐? 오른쪽 위죠. 오른쪽 윗부분이지. 그 모양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치역이 얼마 이상이니? 2 이상이지. 그럼 얘는 정역이 얼마니? 2 이상이지. 그러니까 여기 왼쪽은 안 그리죠. 나지? 오케이. 그럼 여기 오른쪽에다 뭐라고 써야 돼? 단 x는 뭐 집합비호 써도 되는 거고요. 근데 수학상이니까 집합비호 안 배웠잖아. 그치? 수학상이니까. 미안. 수학하죠. 수학상 헷갈렸다. 그러면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거고, 그러면 x는 결국 2 이상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네모칸 넣고 나오는 거죠. 여기가 뭐 a, 여기가 b, 여기가 c. 그럼 a, b, c 더하면 돼요. 이렇게 나오겠지? 자, 하나만 더. 그래. 두 번째는 반대로 이제 2차 함수를 뭘로 바꾸는 거니까, 무리함수로 바꾸는 거니까. 자, y는 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이야. 됐죠? 자, x의 범위가 얼마 이상이니? 2 이상이죠? 이 함수의 역함수를 말해. 자, x를 y간수 바꾸려다 보니까 항이 두 개가 쪼개져 있네. 그치? 풀기 힘드네. 근데 만약에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했다면 가능하지. 왜? 근데 항이 하나가 됐잖아. 그러면 식이 x 빼기 2의 제곱이 얼마가 되면서 자 y 플러스 1이 되면서 x 빼기 2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겠지. 그죠? 잘 봐요. 이쪽에 플러스가 맞아요? 마이너스가 맞아요? 플러스 왜죠? 2 이상이요. 그렇지. x의 값은 무조건 2 이상 나오니까 그럼 x를 풀어놓고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를 해놓고 이걸 넘길 거 아니야.
요 x의 값은 얼마 이상이라고요? 2 이상. 2 이상이라고요. 그죠? 그러면 x-2는 0 이상이니까 이 값은 무조건 양수 쪽만 나와야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버리는 거지. 그 상태에서 이제 x랑 y랑 자리 바꾼단 말이야. 자리 바꾸고 봤더니 얘는 루트 x 플러스 2가 되면서 정역을 또 잡죠. 정역은 자 얘는 정역이야. 분함수의 정역이야. 그럼 분함수의 치역이 얘는 정역이기 때문에 그치? 제일 좋은 건 간단하게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죠? 얘는 2, 마이너스 1의 꼭점을 갖고 있었고 모양이 아래로 굴러오니까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런데 정역이 이상이었으니까 안 그려지겠지. 그치? 이상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치역이 얼마 이상이냐? 마이너스 이상이네. 마이너스 1 이상 나오겠네. 그치? 이제 그럼 정역이 마이너스 이상인 거야. 그래야지 맞지. 그래야지 루트 안에가 아니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릴 수 있는 거고요. 네, 오케이. 좀만 더 하고 쳤다들. 그래프 그려서 정역 취업 잡는 거 잠깐 해볼까? 28자에 4번. 자, 뭐 1번, 그래 1번하고 3번 정도 한번 해볼게. 자, y는 루트, 자, 4x, 이거 마이너스 정리 아니죠. 자, 4x 빼기 8,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래. 자, 세 번째 그래프 볼게요. 자, 얘는 1 빼기 루트, 얘는 6 빼기 2x 그래프, 예. 정의형, 치역 다 잡아보자. 뭐, 그래프 그려서. 자, 일단은 기본형 형태를 평행 이동의 모습이 된 상태를 전의 상태로 보는 거니까, 자, 바로 묶었을 때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그래프를? 루트 4x라는 그래프를. 그죠? x축으로 두 칸, y축 밑으로 한 칸 내린 거기 때문에 시작점이 0,0에서 2, 마이너스로 옮겨지지, 그지? 자, 2, 마이너스를 옮겨놓고요. 여기는 시간 많이 잡아먹지 말자. 네. 시작점 딱 잡아놓고요. x 앞에가 플러스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겠지. 그 다음 루트 앞에가 플러스니까 위로 가겠지, 그지? 모양이 이렇게 뻗겠지. 이렇게. 예. 자, 그 다음에 x절편 정도 잡아줘야 된다. x절편은 y 값이 얼마일 때? 여기가 0일 때니까. 여기가 0일 때야. 그러면 루트 4 x 빼기 8이 얼마일 때니까? 1일 때니까 제곱해서 풀면 되죠. 4x 빼기 8은 1, 그럼 x는 4분의 2 나오겠다. 그치? 잡아줘야 돼. 알겠죠? 왜냐면 모양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잡아주고. 그럼 정역이 얼마 나오니? 이 그래프는 정역이 얼마 이상 나오니? 2 마이너스 1. 예? 2 이상. 정역은 2 이상 나오지. 치역은 마이너스 2 이상 나오지. 그치? 자, 얘는 역함수랑 교점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죠. y는 x를 그려보면 되는데 왜? 교점이 없지. 역함수 그래프 어떻게 나올까? 얘는 2,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2인 점을 지나지. 그치? 모양이 이렇게 뻗어있는 모양이 이렇게 뻗으면 되지. 그래? 그러니까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 되는 거야. 자, 하나만 더요. 자, x한테 돈을 가지고 묶어볼게요. 자, 이 시작점이 어디로 바뀌니? 3, 그렇지, 3,1이겠지? 자, 3,1이겠죠? 자, 어디로 뻗니? 왼쪽 아래. 그냥 왼쪽 아래로 뻗겠다, 그치? 왼쪽 아래로 뻗겠다. 자, 이거 4단면 지날까 안 지날까? 자, 이거 4단면 지날까 안 지날까? 지나요. 어떻게 알죠? A. x에다 뭐 대입해보면 되죠? 0. 그냥 y절편 알아봐야죠. y절편 알아보면 되죠. 그럼 x에 0 넣었더니 1 빼기 루트 2잖아. 그 음수잖아. 밑에서 만나겠지 뭐. 그죠? 이 모양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만나겠지. 됐죠? 예. 그럼 정역이 얼마 이하니? x와 x는 3 이하. 치역은 얼마 이하니? y와 y는 1 이하. 그치? 얘는 역함수랑 교점이 있니 없니? 있어요. 있죠? y x 그려보면 되지. y x 그려보면 되는 거지. 봐봐, 진가함수잖아. 진가함수는 반드시 교점이 y x 위에 있어요.
알겠죠? 근데 감소함수는 교점이 y, x이 없을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럼 알고 넘어가야 돼. 예, 잠시 쉬었다. 자, 28-7번 별표 3개죠? 아까 이거 비슷한 문제 해봤었죠? 그죠? K 값의 범위에 따라서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그 교점이 X의 값의 개념이니까. 예. 자, 28-7번이에요. 수학성 실력 생각보다 모르겠어. 결과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오전 9시 시험 보러 온 학생이 한두 명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예. 그러니까 시험 맞춰서 보시고요. 수학성 실력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시험 보기 앞전에 한번 쭉 15분 정도는 복습하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맹땅 헤딩하는 식으로 보지 마시고 수학성 실력 그 선별 문제도 있었잖아. 수학성 실력 할 때 그거 한번 좀 넘겨보면서 보라고 이렇게. 자, 루트 자 x 플러스 3이야. 자, 실근의 개수요? 얘들아, 요 무리함수는 자 그래프 그려라 했죠?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지. 그러면 교점이 반드시 y는 x에 있어. 역함수가 교점은. 봐봐. 아까 y는 루트 1 빼기 x이 감소함수지. 그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이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풀어보는 게 맞아. 봐봐. 뭐냐면은 양면 제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뭐가 나오니? x는 1 빼기 y 제곱이지. 그치? 그럼 자리 바꾸죠. y는 뭐가 되니? 1 빼기 x 제곱이죠. 이게 역함수죠. 이게 f고 이게 역함수죠. 그럼 말 그대로 교점을 구하래. 교점을. 식이 1 빼기 x 제곱은 루트 자 1 빼기 x가 같아졌죠. 이 상태에서 제곱하죠. 그럼 여기가 x 4제곱 빼기 2x 제곱 플러스가 나오고 여기는 1 빼기 x 나오지. 그럼 x 4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인가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x를 묶어보면 식이 이렇게 나오지. 그죠? 그럼 식이 인수분해 x에다 1 넣으면 0 되나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1x 제곱이면 플러스 x 제일 마지막이 마이너스로 끝나나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봐봐. 그러면 그래프를 잠깐 볼게. 원래 이거는 1,0이 시작점이야. 보이지? 모양이 이거였단 말이야.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가 1 지났다고. 그지? 그럼 y는 x랑 직선 딱 그려놓고 여기만 교점 구하면 안 돼. 자, 봐봐. 근이 뭐가 나오니? x는 0 나오죠? x는 1 나오죠? 자, x는 근의 공식 넣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자, 이거 제곱에 마이너스니까 이거 나오지. x 값이 현재 몇 개니? 4개죠? 그죠? 근데 의미상 어디가 가니? y는 x 위에 있는 건 맞아. 하나는 맞아. 하나는 꼭 있어. 하나는. 그치?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야. 2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야. 왜? 이게 2점 얼마지? 2점 얼마지 했으면 1점 얼마지? 2로 나누면 0점 얼마겠지? 그럼 여기가 교점이 얘가 나오겠지. 그죠? 그럼 얘네들은 왜 나올까? y는 x에서 교점이 나오니? 교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근데 교점이 0에서 나오지. 0에서 교점이 나오지. 역함수 왜? 근데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는 응. 점이야. 안 되지. 어디요? 네. 어디요?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오잖아요. 그중에 플러스 있잖아. 마이너스 루트는 안 나와. 안 되지. 당연히 음수 이쪽인데 어떻게 나와? 그죠? 예. 그러니까 얘는 0에서 교점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교점이 모양이 이 대칭형이라 했지. 그러니까 식이 자 1 빼기 x 제곱이라고 했으면은 여기 교점 모양이 이거잖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이지. 교점 여기 나오지. 그러니까 모양이 뭔 말인지 알겠지 지금? 이렇게 나오지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비율이 달라서 그런 거야. 여기 휘어진 정도랑 이 포물선이 갖는 휘어진 정도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대칭이 그러니까 비율 정도가 이쪽하고 이쪽이 비율 정도가 다르다고.
그래서 교점이 나온다고. 이렇게 나온다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요 무리함수는 치역이 얼마 이상이니? 이 무리함수는 치역이 얼마 이상이었니? 얘들아, 요 무리함수는 치역이 얼마 이상이었니? 어려워? 0 이상 아니야? 그럼 역함수는 정의역이 0 이상 아니야? 그러니까 맞잖아. 여기서부터잖아. 그러니까 x값 0도 나오죠? 1도 나오죠? 근데 교점이 여기서도 나온다고요. 그 값이 바로 얘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까리? 그러니까 감수함수일 때는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연립해야 돼. y는 x 위에 없을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근데 흔히들 문제는 보통 감수함수로 안 나오고 뭘로 나오냐? 증가함수로 나온다고. 증가함수일 때는 y는 x 위에 반드시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감수함수일 때는 아닐 수도 있어. 알겠지? 예. 자, 그러면은 바로 연립해서 푼 게 아니라 그래프끼리 연립해서 푼 거기 때문에, 그치? 그래프 모양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 먼저 그려요. 오늘 테스트에도 이거 마지막 문제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자, 이 마이너스 3,0. 그 다음 오른쪽 이륙 봤는데 0일 때 루트 3이니까 뭐 이 정도 그냥 조금 둥글게 그릴게요. 왜냐면 이 직선이 접하는 모습도 보여주니까 약간 과장되게 그릴게. 약간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이 직선의 길이 1이야. 근데 y좌편이 플러스 k라고. 그죠? 그럼 직선의 움직임을 봤을 때 처음에 직선의 길이가 1일 때 접하는 모양이 있단 말이야. 그때 나오는 y좌편이 k1이야.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러면 k1보다 위쪽이면 교점이 안 나오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움직여. 2점, 2점, 2점. 여기까지가 2점이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게끔 해서 또 하나를 잡으라고요. 여기를 K2로 잡으라고. 그지? 그럼 K2 미만으로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계속. 그지? 자, 그래서 K1을 구하고 싶어. 접할 때니까 K1을 구하고 싶어. 접할 때야. 그럼 양변 제곱하는 거야. 그죠? 자, x 더하기 3이 얼마니까 제곱했으니까 x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k제곱. 그죠? 그럼 정리할게요. 그러면 식의 얘가 2k, 그 다음 마이너스 1x,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이 컬려. 2차 맞지? 판별식이 0일 때 구하면 되죠. 자, 2k 마이너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4, 3, 10이니까 판별식 0일 때 그럼 4k제곱 4k제곱 없어지고 얘가 마이너스 4k가 되고 1하고 얘랑 만나면 13. 이때 K 그러면은 값이 4분의 13 나오지. 이게 바로 K1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K2로 가고 싶어. K2는 이 직선이 반드시 이 점을 지날 때니까 K2는 이 직선이 y x 플러스 K가 어디 점을 지날 때야? 마이너스 4,0 지날 때잖아. 그죠? 뭐 기울기 가지고 그냥 지구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럼 기울기가 얘가 1이니까 당연히 얘가 3이겠지. 그죠? K가 3 나오겠지. 이때 K2G니까. 그죠? 첫 번째, K 값이 K1보다 4분의 13보다 위에 있으면, 여기가 4분의 13이죠? 여기가 3이죠? 4분의 13보다 위에 있으면 교점이 없지. 그죠? K 값이 4분의 13이면 한 개지. 자, 세 번째, K 값이 K1보다 밑에 있어. 얘보다 밑에 K1이었죠? 근데 얼마 이상이냐? K2 이상이면 3 이상이냐? 등호가 있을 때도 교점이 2개니까 이때는 다 2개죠. K1이 누구였다고요? 4분의 14이야. 그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K 값이 3보다 밑에 있을 때지. K 값이 3보다 밑에 있을 때는 교점이 무조건 단 개 나오지. 그치? 그러면은 한 개가 나올 때 범위가 여기니까 마지막에 정리했을 때는 이걸 합쳐 쓰는 거 아니? 합쳐서 그 다음에 이거 0개, 2개도 따로 보니까 그러면은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했을 때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가로축이 K축이 되는 거죠. 가로축이 K축, 세로축이 Y축, 교점의 개수를 함수값으로 가져요. K값이 4분의 13보다 크면 무조건 0이야. 그치? 이쪽은 그래프 이렇게 되면 되지, 그치?
자, K값이 4분의 13이면 무조건 1이야, 값이. 한 개니까. 점이 찍히겠지, 이렇게. K값이 3보다, 3이면 이쪽인가요? 네, 3. 이쪽이 3. 그 다음 요범이 있게 되면 함수값이 2라고요.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K값이 3보다 작으면 함수값이 다시 1이지. 이렇게 되면 될까요? 여기까지인가? 3보다 여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걸 응용해서 또 그래프를 가지고 또 근점에서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예, 들어보자. 연습 문제는 그래 절대값 들어가는 그래프 잠깐 정리할게. 4번 보자. 4번. 우리 함수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진짜 경우수 경우에서 할 거예요. 경우에서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순환조합 경우에서 숙제 병인에서 줄 거야, 선생님이. 다음 주 토요일 안 오기 때문에. 자, 연습 문제 볼게요. 연습 문제 28-4번. 자, y는 루트. 자, x 더하기 절대값 x. 그려보세요. 2번, y는 루트. 자, 4 빼기 절대값 x 그래프 그려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절대값 그래프 빨리 그리는 네 가지 유형에 만약에 속한다고 하면 그냥 꺾고 올려서 그냥 바로바로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 유형에 얘는 안 들어간다고. 그죠? x에만 절대 붙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땐 범위를 나눠서 그리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x의 값이 0인 값을 기점으로 절대값이 0일 수 있는 값을 기점으로 좌우 그러면 이쪽이 양이고 이쪽이 위니까 그치? 그러면 x가 이제 0보다 작을 때 한번 잡아주고 x가 0보다 클 때 한번 잡아주고 근데 x가 0일 때도 있기 때문에 등호는 아무 데나 넣으면 되고 그죠? 그럼 x가 음이면은 얘는 y가 이렇게 풀릴 거야 그치? 그럼 이때는 상수함수 0 나오겠지 다. 자 y가 x가 양이면은 y는 x 더하기 x니까 얘는 루트 2x를 해주겠지. 어려운 내용 아니야. 그죠? 그래서 y축 x축 그리고 자 0보다 작은 쪽에서는 0만 그리면 돼요. 0만 쭉 그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 루트 2x를 그리는 거야. 0 대 0이니까 모양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치? 그럼 여기 이어지겠지? 연속함수야. 그럼 이럴 때 그냥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돼요. 휘어진 정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좌표 하나 찍어주는 거니까. 좌표 하나를 찍어줘서 2일 때 얘네 2 지났구나. 이 정도는 찍어줘야 되는 거야. 좌표 하나를. 알겠지? 그 다음에 x좌표에 y좌표 있으면 꼭 찍어주는 거고 같은 방식이야. 또 범위 나눠서 그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빨리 그릴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형으로 얘는 빨리 그릴 수 있다 없다. 얘들아 이거 배운 거잖아. x에만 뭐가 붙었어? 절대값 붙었잖아. 그럼 얘는 빨리 그릴 수 있는 거지. 얘는 그러면은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래프를 x값이 양수인 쪽을 그린 다음에 그거를 y축 대칭하는 거잖아. 이건 빨리 그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범위 안 나누고 그리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허수령이면 당연히 범위 나눠 그리는 게 맞고요. 예. 자 얘는 범위 없는 그래프. 그러니까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를 먼저 생각을 해봐. 얘를 먼저 그린다고요? 자,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걸. 자, 시작점 어디? 4,0. 그치? 자, 왼쪽 위야. 왼쪽 위니까 이거네, 그치? 자, 여기를 먼저 이렇게 그려줄게. 자, 0집어넣으면 얼마니? 0집어넣으면 얘가 2가 되겠다. 그치? 비율이 약간 이상하긴 한데. 네. 근데 이 그래프를 딱 그려놓은 상태에서 어디를 그리는 거야? 대답해야지 이 정도는. 어디를 그리는 거야? x값이 양수인 거. x값이 양수인 게 여기잖아. 알겠죠? 그 그래프를 뭐에 대칭해라? y축 대칭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알겠지? 알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정의역이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마이너스 4부터 4까지지 뭘. 취역은? 그렇지. 0 이상 2이야.
알겠지? 예, 그렇게 잡아줘야지. 엄마 아시겠죠? 가리? 자,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수빈이 이해됐어? 자, 이런 그래프 어떻게 그리니? 이거 잘 나오지? 무리함수 맞죠? 어떻게 그려? 바로 못 그리지? 그치? 그럼 정역을 잡아. 자, 1 빼기 x제곱이 얼마 이상이어야 돼? 0 이상이잖아. 그럼 x는 얼마이다? 1 이하 마이너스 2, 3. 치역은 얼마 이상? 치역은 무조건 0 이상. 루트 앞에 플러스면. 됐죠? 그죠? 자, 그럼 양변 제곱해서 식 변형하기 전에 정역적 잡는 거야. 그 다음에 식 변형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알고 있는 그래프 나오잖아. 원의 방정식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원을 그리면 되죠. 잘 나오는 거 얘들아. 아닌지. 원을 그리면 되죠. 반지름 얼마? 네, 원을 그리면 되지. 근데 이 그래프에 어디를 그려야 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맞네? 근데 치역은 위에만 그리는 거니까. 위에만 그린다고. 아시겠죠? 얘들아, 이거 잘 나오는 거야. 네, 위에만 이렇게 그리지, 너 모양이.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자, 8번 별표. 이거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문제가. 답도 간단하게 나오잖아. 자, 실수 전체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는, 그죠? F 함수가 있다. 실수, 리얼 넘버. 정역도 모든 실수, 공역도 모든 실수. 그치? 치역도 모든 실수니? 그럼 모르지. 그치? 예, 공역이지, 얘는. 자, 식이 이렇게 나왔어. 분리함수로. 하나는 x-2랑 직선 형태로 나왔어. 이거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니, 감소함수니? 증가함수 저기가 뭐야? x1이 x2보다 작을 때 그에 따른 함수값도 부동호 방향이 변하니 없는 함수. 그게 증가함수지. 됐죠? x1이 x2보다 작은데 그에 따른 함수값도 부동호 방향이 변함이 없는 거. 증가함수일 때만 가능한 거 아니야. 이쪽이 만약에 이게 바뀌면 감소함수, 그치? 예, 감소함수 정의. 자,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증가함수 범위 나왔고요. 자, 무리함수 형태인 것 같아. 자, A. 여기는 x 빼기 3 플러스 2. 이거 무리함수라고 하지 않았지. 그럼 A는 0이어도? 지현아, A는 0이어도? 상관? 없죠? 지현아, 써있어. 자,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럼 본함수가 무슨 관계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럼 본함수가 무슨 관계여야 돼?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그죠? 1대1 대응. 그럼 1대1 대응이 뭐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예요. 그냥이요? 그냥 공역과 치역 같으면 돼요? 아니 1대1 함수의 정의가 있어야지 당연히. 1대1 함수이면서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그지? 예. 자, 그럼 1대1 대응의 그래프는 가로선을 걷을 때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되냐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1대1 대응 그래프는 반드시 단조 증가 단조 반손이? 아니요. 그건 아니라 그랬다. 알겠죠? 이런 그래프 나올 수 있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 나올 수 있다 그랬어. 뭔지 알죠? 이 증가함수죠? 이 감소함수야. 하지만 1대1 대응이야. 뭔지 알겠지? 치역이 모든 실수일 때. 네. 얘들아, 고등학교 요번에 요즘에 이게 유행하는 문제야. 잘 안 나왔던 문제인데 요즘에 계속 유행이에요, 이 문제가. 예. 자, 그래서
증가함수 개념을 이해하려면 그래프 개념을 잠깐 보는 거죠. 자, 끊어짐이 없어야 된다. 자, 얘는 x 빼기 2라는 그래프거든? x 빼기 2라는 그래프야. 근데 얘는 x의 값이 3보다 작을 때만 그래. 3일 때 몇 나오니? 1 나온다.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걸 인정? 그러면 얘가 증가함수야. 공역은 모든 실수야. 그럼 치역도? 공역하고 치역이 같다면서요. 그럼 치역도 모든 실수 아니야. 그러면 여기 끊어지면 돼, 안 돼? 네. 끊어지면 안 되지. 증가함수니까 모양이 얘는 오른쪽에 모양이 무리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럼 얘는 반드시 3, 몇을 지나야 되니? 그래, 3,1을 지나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x 앞에 붙어있는 이 기호 a가 갖는 범위가 뭘까? 양수여야지, 당연히. 그치?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a는 무조건 양수여야지. 0 들어가면 안 되지, 그치? 그럼 3,1이니까 3 대입하면 b는 그냥 1이야. 이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조건 이게 정답이야. 아시겠죠? 그럼 얘는 1대 4이에요, 무조건. 이해됐죠?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간에 이 그래프 5번 문제를 안 했구나. 자, 5번 문제. 네. 그래프를 보고 식을 만드는 문제.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경우에서 갈게. 자, 연습 문제 28-5번. 이걸 선생님 물을 건너뛰었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작하는 점이 3,2에요. 그죠? 그 다음 모양이 x좌표는 1이네요. 그죠? 이렇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y는 루트 ax 플러스 b 근데 앞에 마이너스 있다. 그지?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플러스인가요? 이렇게 되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잘 봐요. 이 그래프는 기본형이 어디서 시작이니? 여기 변하면 안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그렇지. 그래프 시작은 여기야. 됐죠? 그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몇 칸 옮긴 거니? 3칸 옮긴 거지. 위로 몇 칸 올린 거니? 2칸 올린 거지. 그지? 항상 시작은 여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거야. 자,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루트 a 가로 꺾인 점이 얼마? 시작한 점이 3, 이게 표준형이지. 됐죠? 그 다음 반대 지나는 점을 하나 잡아줄 수 있는데 f1이 얼마니까? 0이니까 그치? 대입해 보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루트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고 플러스 2일 때 이 값이 0이 나온 거니까 그치? 그러면 이걸 이해할게요. 루트 마이너스 2a가 2가 되면서 제곱하면 되니까 그치? 그럼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왔네 그치? 그럼 a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전개하면 우리는 a, b, c 다 구할 수 있죠. 알겠죠? 이렇게 해보는 걸. 자, 이제 경우에 들어가 볼까요? 자, 경우의 수. 신월조까지 한번 정리해볼게. 남는 시간이 대략 30분, 40분 정도 남았거든? 자, 유형, 개념 정리하고, 유형별로 필요한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 자, 경우의 수에서 처음에 너네들이 생각해봐야 하는 게 바로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인데, 처음에 경우의 수 중학교 2학년 배울 때, 선생님, 그거 왜 더해야 돼요? 왜 그거 곱해야 돼요? 자, 이거를 헷갈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주면 좋을까 해서 선생님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곱할 때는 조합이 생길 때가 곱하는 거야. 조합이 생기지 않으면 곱하지 않아요. 그죠? 조합이 생길 때는 곱해. 그러니까 즉 자, 경우의 수 수열 조합은 선생님 저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하는데 잘 늘질 않아요. 어려워요. 계속 막연히 어려워요. 어려운 단어인 거 맞아요. 공부 방법을 하나 좀 소개해주자면은 너희들도 느끼겠지만 경우의 수 수열 조합을 딱 풀었어. 문제를. 답이 안 맞아. 그럼 답안지를 바로 본다. 그러면 절대 안 들어.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구한 가짓수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답지랑 왜 차이가 생겼는지를 답안지에 보지 않고 그치? 아니, 너무 긴 시간 동안은 아니겠지만 바로바로 보지 말라는 얘기야. 그거 찾으라는 얘기야. 어떻게? 뭐 수용도를 작성하든가 아니면 표를 만들든가 그치? 이런 표를 만들든가 해가지고 다 넣어보라고. 아 여기는 뭔가 중복이구나 빼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너네가 캐치를 해야 돼. 그 연습을 안 하면 절대 늘질 않아. 답안지 보고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거 문제 조금만 바꾸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트라우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하면 이 정도 선생님이 좀 도움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주는데 바로 해설지를 보면 안 돼요. 답이 틀릴 수 있죠. 당연히 틀려. 선생님들 가르치다 보면 틀려. 근데 그 가르치가 왜 틀린지 알아내야 돼.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끝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야 돼. 왜 내가 잘못했는지. 나이들 경험 다 있지? 그런 경험 다 있지? 예. 자, 합의 법칙, 도배 법칙을 풀 때, 정리할 때, 흔히 이런 예를 많이 듣는데, 자, 셔츠가 4벌이 있어. 바지가 3벌이 있어. 그러니?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셔츠 한 벌과 바지 한 벌을 선택해서 입고 싶어. 그치? 자, 셔츠 한 벌 또는 바지 한 벌을 선택하고 싶어. 그치? 뭐 답은 쉽게 나오지. 지금 너네 해봤으니까. 자, 셔츠 한 벌과 바지 한 벌을 선택하고 싶어. 동시에 선택하는 거야. 그치? 얘는 또는이야.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지 않아도 돼. 뭔지 아시겠어요? 얘는 둘 다 선택해도 돼요. 그런데 한 벌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동시에 선택하는 건 안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 여기 정확하게 얘기했네. 중 한 벌이라고 얘기했네. 중 한 벌,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그 위에 몇 가지야? 위에는 몇 가지야? 12가지. 자, 4가지, 3가지를 더해 곱해. 네. 왜 곱해요? 왜 더하면 안 됩니까? 셔츠 한 벌, 다 바지 3번. 그래. 조합이 생기잖아. 얘는 조합이 생기지. 즉, 수용도가 생기지. 그러니까, 셔츠가 A, B, C, D가 있잖아. 그치? 얘는 바지가 PQR이 있잖아. 바지 한 벌 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조합이 생기지. 조합이 생기지. 그러면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합이 생기면 곱하고 조합이 생기지 않으면 곱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것만 판단하면 돼. 다리 건너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조합이 생겨요. 예, 그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맞지. 근데 셔츠 한 벌 또는 바지 한 벌 중 한 벌은 선택이야. 조합 생겨요? 어떻게 생겨요? 생기진 않잖아. A, B, C, D 그 다음에 얘는 PQR 총 7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 같은 말이 아니야. 그치? 7개 중에 하나 선택.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의미 차이를 반드시 이해하고 가야 돼. 곱하기 할 때, 그 다음에 더하기 할 때. 자, 합집합의 경우는 어떻게 풀죠?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 100 이하의 자연수 중 6과 서로 소인 거 100 이하의 자연수 중 6과 서로 소인 자연수의 모임은 서로 소란 얘기는 공약수가 뭐밖에 없는 관계? 1밖에 없는 관계. 그럼 자연수 2는 모든 자연수와 서로 소죠.
자연수일은. 그럼 6과 서로소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은 약배수 관계에서 6이라고 하는 내용은 2 곱하기 3의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2의 배수는 안 돼요. 그죠? 3의 배수도 안 돼요. 즉, 자, 배수 형태를 이렇게 표현할게. 2의 배수를 이렇게 표현할게. 3의 배수를 이렇게 표현할게. 잘 들어야 돼. 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그럼 애들이 단순하게 2의 배수 빼고 3의 배수 빼고 끝나지? 아니지. 집합 표현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2의 배수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알겠어? 그럼 얘는 드모르간으로 쓰면 어떻게 돼? A2 합 A3야. 그게 여야.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총 선택은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가 있는데 합집합인 경우는 우리 빼면 되는 거니까 2의 배수가 몇 개 있어? 50개가 있는 거고 3의 배수 몇 개 있어? 33개가 있는 거고 그치? 근데 동시에 만족하는 걸 두 번 셌잖아 지금 6의 배수를 몇 번 했니? 두 번씩 셌지 지금 6의 배수 한 번씩은 빼야지 6의 배수 몇 개 있니? 그렇지 이렇게 풀어야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닌 문제는 반드시 집합 개념 풀어요 안 그러면 실수해버려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를 푼 게 여기잖아 그게 아니라며 그럼 전체 100가지에서 빼야지 그치? 이런 문제 자, 그 다음에 경우에서 문제 풀 때 금액, 화폐, 지불 방법수 너네가 그걸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불 금액 지불 방법 지불 방법 지불 금액이야 그치? 자 50원짜리가 두 개 있어 그치? 50원짜리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 50원짜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두 가지. 세 가지죠. 사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지. 왜 사용하냐? 지불인데. 지불. 그러니까 50원짜리를 쓰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가지수가 원래 세 가지죠. 그죠? 엄밀히 표현하면은. 그래서 50원짜리를 0개 쓰는 게 있고 50원짜리를 1개 쓰는 게 있고 50원짜리를 2개 쓰는 게 있잖아. 그죠? 근데 자 50원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야. 사용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지만 지불 방법은 다르지. 지불이란 말은 돈을 낸다는 얘기잖아. 돈을 낸다는 얘기에서는 0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지. 그죠? 그러니까 동전의 개수에다가 1을 더한 거지. 그치? 거기에서 지불 방법이라고 하면 0원을 빼야 되는 거니까 지불한다는 얘기 돈을 1원이라도 낸다는 얘기니까 그치?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뺀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가지죠. 그죠? 지불 금액은요? 지불한다는 얘기지 아무튼. 그럼 0원을 일단 빼는 거지 또. 같지 그러니까. 50원 낼 수도 있고 100원 낼 수도 있는 거잖아. 뭔지 알겠죠? 자, 근데 50원짜리가 두 개 있고요. 100원짜리가 한 개 있어. 그니? 그럼 방법은 몇 가지야? 지불 방법은. 이거 세 가지, 이거 몇 가지? 두 가지에서 동시에 0을 빼는 거니까, 그치? 동시에 0개 세는 거는 그 가지수 한 가지는 빼는 거니까. 몇 가지야? 네, 5개요? 똑같아요? 네 가지. 아이고. 뭐가 중복이 생기니? 100원. 100원 한 개 쓰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쓰는 경우는 중복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 작은 금액 개수를 모아서 100원을 만들 수 있는 거란 얘기지. 그치? 그럼 중복이 생기죠? 중복이 생기면은 환전을 어떻게 해라? 큰 금액을 작은 쪽으로 환전시켜라. 그럼 결국 50원짜리가 몇 개 생기는 거랑 똑같다?
4개 생기는 경우랑 똑같다. 금액은 그렇게 쓰는 거야. 금액은 그러니까 총 몇 가지? 5가지에서 0개를 빼는 거 뺐으니까 4가지죠. 50원짜리 2개 쓰는 거랑 100원짜리 1개 쓰는 건 중복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쓰는 거. 자, 큰 금액부터 쓸게. 100원짜리가 1개 있고 50원짜리가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10원짜리가 5개 있어요. 10원짜리가 그래 4개 있어요. 집을 방법은 몇 가지니? 사용할 수 있는 게 2가지. 여기는 3가지, 여기는 5가지. 거기서 1을 빼는 거지. 0, 0, 0을 쓰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얼마 나오니? 29가지 나오지. 집을 금액은요? 24개. 봐봐. 10원짜리 아무리 써도 50원짜리 중복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지. 근데 50원짜리 쓰게 되면 100원하고 중복이 생기지. 그죠? 중복이 생기는 사이 관계에서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하는 거야. 아니니? 그러면 50원짜리가 총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고 10원짜리 몇 개가 되는 거야? 4개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그 금액의, 지불 금액의 수는 5 곱하기 5 빼기 1이죠. 이해됐어요? 아니? 자, 100원짜리가 1개, 50원짜리가 2개, 10원짜리가 5개 있어. 이거 쓰면 중복돼 안 돼. 되죠? 쓰면 중복돼 안 돼. 다 중복이지. 그럴 땐 제일 작은 금액으로 다 바꾸는 거야. 집을 방법은 아니니까 금액만 할게. 금액만. 지원아. 선생님이 봤는데 수학산 실력할 때 보니까 느낀 바가 있는데 우리 반 친구들이 많이 졸더라 진짜. 다른 반 애들 안 졸아 잘. 다 졸고 있는 애들 보면은 선생님이 지도했던 애가 졸아. 그럼 그게 희한해. 아 애들이 체력적으로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른 반 애들도 그러나 했더니 안 그래. 이게 반성해야 돼 진짜. 수학산 실력 18개 19명 수업하지. 그때 졸고 있는 애들 보면 다 우리 반 애들 들어. 자, 금액. 자, 다 중복이야. 그럼 다 바꿔. 그리고 10원짜리가 몇 개 생기는 거야? 10원짜리가 몇 개 생기니? 10개 생기지. 10원짜리 몇 개 생기니? 10개. 10개 생기니? 그럼 20개가 이쪽으로 가면 10원짜리 총 25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지불 금액의 수는 여기다 1 더하니까 26가지인데 거기서 0을 뺐으니까. 그래서 25가지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만나네. 그때는 1000원짜리가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요. 다시 각각은 문제가 아무리 모아도 중복이 안 생기는데 두 작은 금액을 2개를 묶었더니 합쳐졌을 때 여기가 중복이 되는 거야. 그거는 그때는 다 바꾼다. 간혹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다음 색칠하기 문제 있죠. 색칠하기 지불 금액에서는 영원도 포함이에요. 영원 포함 아니니까 1 뺐잖아. 근데 방금 21가지가 나왔잖아요. 근데 100원짜리 하나, 50원짜리 하나, 그리고 10원짜리 5개였는데 최대 다 더했을 때 최대 금액이 200원이죠. 그쵸? 좀 이따 보자. 알겠어? 좀 이따 보자. 자, 색칠하기. 자, 색칠하기 문제는 푸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켜보니까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알려준다. 보통은 이웃하는 면은 다른 색깔로 같이 칠하죠. 그죠? 왜냐면 영역을 구분지어서 색깔 칠하기 때문에. 근데 중복이 가능해요. 같은 색깔 또 써도 돼요. 보통은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럼 영역이 이 색깔이, 그러니까 영역 구성된 모습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보통 기본 문제로만 정석이 실려 있는데 이제 응용되면 여러 가지 모양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뭐 가장 간단한 것도 할까? 그 정석에는 모양이 어떻게 쓰려니? 아, 이렇게 쓰렸구나. 모양을 그냥 이렇게 드릴게요. 이렇게 드릴까요? 예, 이렇게. 예. 자, 원수는 안 돼. 돌리는 건 안 돼. 모양이 다 달라요. 자, 이 영역이 A, B, C. 아, 여기 C. 그 다음에 D, B. 이렇게 돼 있어. 페이지 어디냐? 페이지 254. 예. 조건은 얘랑 같아. 여기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얘들아, 꼭지점이 아니라 변이 맞닿고 있는 게 이웃하는 거야. 변끼리 맞닿아야지 이웃하는 거야. 예. 그러면 A는 다 이웃하고 있는 거지. C는 이웃하고 있는 게 B, A, D네. 그죠? E도 마찬가지. A, B, D가 이웃하고 있네. D는 이웃하고 있는 게 A, C, E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거야. 그지? 얘네들은 이웃한 것끼리는 서로 다른 색깔이어야 돼. 하지만 이웃하지 않은 아이를 보면 C하고 E가 이웃하지 않고 있고 D하고 E도 이웃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다른 색깔 칠해도 되지만 같은 색깔 동시에 칠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지. 그치?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웃하지 않는 영역은 한 군데만 짝을 지어서 짝을 지으면 돼. 두 가지를 동시에 지는 게 아니라 왜? 이쪽이 기준을 정해서 이쪽이 같은 색깔일 때랑 다른 색깔일 때를 만약 기준을 정했잖아. 그럼 이쪽이 만약 색깔이 칠해진다고 하면 나머지 색깔들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C2를 결정을 짓든 B, D를 결정을 짓든 어느 한쪽에 한 쌍을 지으란 말이야. 선생님 그냥 C하고 E로 할까요? 서로 다른 색깔 칠해질 때가 있고 그지? 이번에는 C하고 E가 같은 색깔 칠해질 때도 있어. 이렇게 형을 나눠 생각하자는 얘기야. 그 다음에 칠하는 순서를 반드시 정하는데 자 기준을 정한 부분은 반드시 거기부터 칠한다. 기준을 정했을 때는 반드시 그 부분부터 먼저 색칠을 해놓고 다음을 선택해. 자 색칠하는 순서도 중요하다. 색칠한 부분이 나왔을 때 색칠력이 됐지. 나중에 가지수가 제대로 나오려면은 색깔 칠해진 부분과 가장 많이 이웃해 있는 데부터 칠하는 거야. 색깔이 칠해진 부분과 가장 많이 이웃한 부분부터 색깔을 칠해. 자, 만약에 색깔이 여기 칠해졌어. 그럼 A는 몇 군데? 두 군데죠. D도 몇 군데? 두 군데지. B도 두 군데지. 이웃하고 있는 게. 그럼 어디부터 칠해? 상관은 없어. 그럼 선생님은 그냥 가운데부터 칠할게요. 이거 칠할게요. 그럼 이웃하고 있는 게 어차피 가지수가 같기 때문에 어디부터 칠해야 되죠? 자, 그럼 여기도 순서는 같을 거야. 그런데 주의할 점, 얘는 같은 색깔 칠해질 경우거든? 그럼 반드시 이건 바로 쳐야 돼.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지. 동시에 칠하는 거니까. 자, 이번에는,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가지수를 따져볼게요. 자, 색깔은 빨주, 노초, 파야. 5가지 색깔이 있어. 5가지 색깔이 있어. 그럼 색깔은 그냥 1번부터 5번 색깔로 정해놓고 하자. 자, C에 칠해주시는 건 가지수 몇 가지야? 5가지요. 그럼 표시해 놓은 거야. 그럼 C에 1번 색깔이 칠해졌어. 그러면 2에는 4가지지, 이제. 그럼 여기 그냥 2번 칠해다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 이번엔 A를 칠할 거야. A는 무조건 1번, 2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럼 몇 가지야? 3가지. 그럼 칠해, 여기. 이제 1, 2, 3, 이건 여기 칠해. 그 다음에 D를 칠할 거야. D는 1번, 3번, 2번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게 몇 가지야? 2가지. 그럼 여기 봐봐. 1, 3, 2, 2, 4 칠했어, 이렇게. 그럼 B는 여기는 전혀 간섭 안 하지. 이웃하고 있는 데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B는 1, 2, 3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2가지죠. 기준 정해서 풀면. 자, 이번에 2번째요. 다 지우고요, 다시. C하고 E의 동시에 같은 색깔 칠하는 거 볼까? 그럼 그게 5가지야, 동시에. 자, 그러니까 동시에 1번 칠했다 본 거지. 자, 이게 A에는 몇 가지 칠할 때? 그렇지, 4가지죠. 1번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4가지지, 4가지. 자, 이 D를 칠할게요. D는 무조건 1과 2만 아니면 되는 거지. 몇 가지? 3가지. 그럼 여기 3번 칠했어. 그럼 B는 전혀 여기 영향 안 받지. 예. B는 반드시 1과 2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3가지죠. 그죠?
경우의 수를 같은 색깔일 때랑 다른 색깔일 때랑 구분되어서 풀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 열어두고 푸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또는이야. 또는 합집합이야. 이때는 K밖에 경우를 나눠 풀 때는 반드시 더하지. 경우의 수를 서로 영향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계산하면 돼요. 이거랑 이거 계산해서 더하면 그 결과가 돼요.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 이런 거. 영역에 뭐 여기 하나 더 거볼까요? 뭐 하나 더 있어. A, B, C, D, E, F. 이때는 이제 복잡해지는 거야. 자, C하고 E는 일단 이웃하지 않으니까 경우를 잡았는데, 그치? 여기 F가 한 번 더 들어갔을 때 무슨 차이가 생길까? B하고 F가 이웃이죠? D하고 F는 이웃이 아니죠? 그럼 만약에 C하고 E만 색깔이 만약에 결정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색깔 결정되니? 자, 같은 계시니? 여기 있어도? 여기가 색깔이 칠해졌지? 그치? 그러면 자, 여기 색깔 결정되니? 결정되지? 여기 색깔 결정되지? 여기 색깔 결정되지? 여기도 결정되는 거지. 그치? 이건 두 가지만 알면 끝이지. 그쵸? 근데 이런 케이스 문제가 있어 또. 색깔을 칠하기를 다 할 수가 없네. 연습 문제 봐봐. 257페이지. 이런 거 봐봐. 이건 좀 경우가 달라. 자, 이건 지울게요.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자, 여기 이렇게 됐다. A, B, C, D, E 이렇게 되있다. 아까랑 모양 좀 다르죠? 자, 일단은 이웃하지 않네요. 볼래? A를 기점으로 할게. A랑 C는 이웃하지 않지? C랑 E도 이웃하지 않지? 그럼 경우가 달라지지, 얘는. 아까 그 모양은 달라, 그러니까. 자, 그럴 때는 그러면 A, C, E는 전부 다 같은 색깔이어도 되지. A, C, E는 전부 다 다른 색깔이어도 되지. 근데 A, C는 같은 색깔인데 얘는 다른 색깔이어도 되지.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6가지죠. 그죠? 이렇게 나누나. 그러니까 A, C가 전부 다 같은 색깔일 때. 그죠? A, C가 전부 다 서로 다른 색깔일 때.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A, C는 같은데 E는 서로 다른 색깔일 때. 그치? 자, 그 다음 네 번째 A하고 C는 다른데 E는 C랑 E랑 같은 색깔일 때. 자, 다섯 번째 또 뭐가 있나? A랑 E는 같은 색깔인데, 그치? 얘랑 다른 색깔일 때. 그치? A. 그 다음 또 뭐가 있니? 마지막이? C랑 E 했죠? 뭐 어디 안 했니? A 했죠? 아, 5가지인가요? A 밖에 있지? C 밖에 있지? A, C 밖에 있지? 아, 5가지네? 그쵸? 5가지죠? 5가지만 나누면 되지, 이거. 나이 맞아? 그죠? 아니, 전부 다 같을 때 있고 전부 다 다른 데 있잖아. 근데 두 개는 같을 수가 있잖아. 그 두 개 같다는 얘기는 A, C를 봤을 때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밖에 없잖아. 예. 색깔이 다 다를 때 있잖아요. 예.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를 때. A하고 E도 달라요. 맞아. 저렇게 쓰면 A하고 E하고 아, 그러니까 의도가 뭐냐면은 이거 다 다를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모한데 안 하지 지금. 이거 다 다를 때. 다 다를 때. 이렇게 다를 때. 그러니까 표현이 이게 맞아. 사실은 밑에도 쓰는 게 맞지? 그치? 그러니까 다 다를 때에는 표현을 간단히 이렇게 쓴 거야. 네.
그럼 가지수는 5가지가 맞죠? 준아 맞아? 맞아? 색깔이 5가지 있다? 그럼 이거 몇 가지 나올까? 자, 색깔 칠해봐. 색깔 여기랑 여기를 여기를 칠했어. 그럼 칠하는 순서 어디가 돼야 되니? 가장 많이 인접한 게 어디야? B는 몇 군데? 3군데. D는? 그럼 B부터 칠해야 돼. 알겠지? 그럼 칠하는 순서 정해진다고 이렇게 다시. 칠하는 순서 이렇게 정해진다고요. 그죠? 그럼 여기 몇 가지 칠해야 되니? 5가지. 그럼 여기가 1이 칠이잖아. 그럼 B는 몇 가지야? 4가지. 그럼 여기 2가 칠이잖아. 그럼 여기 몇 가지야? 그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케이스의 문제들이 있어. 자, 색칠하기. 자,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너네 경로수 찾는 문제가 있거든, 경로수.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수 찾기. 간단한 거 볼게. 최단 거리로 간다는 게 뭐냐면은 길을 따라서 가되 돌아서 가진 않는다는 얘기야. 돌아서 가진 않는다.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쭉 있어. 간단한 것도 할까? 너희들 흔히들 많이 했던 방식이 뭐야? 숫자 써나가는 방식이야. 그치? 자, A가 있고 P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B점이 있어. 자,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 A에서 B로 가시는 게 몇 가지야? 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드시 목표점을 해봐. B점을 보는 거야, 목표점을. 그지? 그러면 이 B점과 연결된 성분이 뭐냐면 여기랑 여기라고. 그러니까 최종 목적지를 보시고 저기에 성분을 연결해.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여기까지 도달하는 방법수에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방법수를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올 때 도문을 또 어떻게 찾니? 여기랑 연결된 성분을 또 보는 거지. 그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방법수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수를 더해서 이걸 가지수로 정한단 말이야. 연결된 성분만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럼 하나씩 해보자. A에서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 A에서 여기로 가는 게 한 가지, 그치? 그럼 A에서 여기로 가는 건 한 가지, A에서 여기로 가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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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 여기 연결된 성분만 보면 되지. 두 가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세 가지, 네 가지. 여기는 세 가지. 그럼 여기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6가지. 연결된 성분만 보면 되죠. 그럼 6가지. 여기서 여기는 10가지. 여기 연결된 게 여기랑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일로 가는 거 4가지. 여기서 일로 가는 거 10가지.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거 20가지. 그지? 이렇게죠? 자, 다른 방법으로 그러면 아무튼 A에서 그럼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수에다 P에서 B까지 가는 방법수를 곱하면 되죠. 이건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게 8가지고 P에서 B로 가는 게 몇 가지인가? 한 가지, 두 가지니까 곱하면 되는 거, 그치? 됐죠? 다른 방법은 이런 게 있지. 자, 같은 것이 있는 문자를 알아보자. 근데 너희들은 팩토리얼 개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이미 배웠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나열은 대소 관계가 있는 나열과 같거든? 이거 쟤들 잘 몰라. 결국 같은 케이스야. 예, 봐봐. 첫 번째. A, B, C를 나열하는 게 몇 가지야? 몇 팩토리얼?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몇 가지야? 3팩이야. 이해돼요? 자, 두 번째. A, B를 나열하는 건 몇 가지야?
B만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니야? 세 가지지. 그걸 이렇게 풀자고. 얘네들은 문자를 다 나열하라고. 그죠? 잘 봐. 근데 같은 것이 몇 개 있어? 두 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누지. 왜? 중복이 생기니까. 봐봐.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야. 얘를 나열하는 게 3팩이죠. 그치? 그런데 같은 A지. 그러면 이 나열하는 것 중에 A2, A1, B가 오는 건 중복된 거지. 두 가지에 한 사람씩 중복됐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게 서로 로테이션하는 수만큼 중복이 되는 거잖아. 그럼 빼야지 그거는. 버려야지 그러니까. 그치? 같은 것이 있는 나열은 그래도 문자를 서로 다른 형태로 생각해 놓고 먼저 나열한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문자의 개수만큼 팩터를 붙여서 나누죠. 이해?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A1이고 여기가 A2야. 자, 그러면 나열이 몇 가지야? 3팩이 맞죠? 이거 서로 다르니까 A1과 A2는 다르니까 당연히 그럼 이거 3팩이지 6가지지 그러면 이해? 그런데 단서가 이렇게 붙었어. 단 A1 앞에 그러니까 A2 앞에 A1이 와야 돼. 그러니까 앞이란 말이 뭐냐면은 이것도 앞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것도 앞이에요. A2 앞에 있어요. 순서가 있는 거 아닐까? 그치? 그런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나열과 같죠? 왜죠? 이 나열 중에 이런 나열이 나와. 그러니까 3팩 중에는 이게 온다고. 3팩 중에 얘가 있지. 근데 이건 버리지. 이건 버릴 거 아니야. A2가 A1을 앞에오면 안 되잖아. 그럼 버린다는 얘기는 같은 것이 있는 문자 나열과 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아까 그 문자가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경우 있지. 그거랑 똑같이 생각이 된다고 보니까.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나열은 대소관계가 있는 나열과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A2 앞에 A1이 온다고 보면은 얘를 같은 문자로 보는 거야. 같은 문자로 보고 이 팩으로 나눠서 푸는 거랑 똑같다고. 자, 세 번째.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걸 나열하는 방법은 그래 먼저 6팩을 계산해 놓고 같은 것끼리는 로테이션 하면 똑같잖아 다 3팩 나눠주고요. 그치? 이 같은 것끼리 있는 건 서로 로테이션은 똑같죠? 이렇게 풀죠? 아셔야 돼? 그럼 이거랑 무슨 연관이 있을까? 간단해줄게. 가로 칸이 문자 A로 돼 있어. 세로 칸이 문자 B라고 돼 있다. 되니? 그럼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수가 몇 가지야? 문자 나열하는 거랑 똑같다고. 얘를 나열하는 방법과 똑같다고. 그러니까 총 몇 팩을? 3팩을 2팩으로 나눠주는 거랑 같은 말이야. 자, 여기가 만약 이름표를 A1, 2를 이렇게 붙였어. 여기가 A1이고 A2야. 근데 나열하다 보면은 이거 나오지. 근데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왜? 시작이 여기 끝이 여기인데. A2를 먼저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버릴 거 아니야. 그럼 같은 것이 있는 나열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열하는 것 중에 이걸 나열하는 것 중에 이건 버릴 거 아니야.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서로 바뀌었기 때문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봐봐. 여기를 A로 보죠. 여기를 B로 보죠. 그죠? 그럼 6개의 문자를 나열해 놓고 같은 것이 3개 있잖아. 같은 것이 3개 있죠? 같다고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지금 정석이 없는 내용이야. 저기 일단은 선생님이 수련수학도 정리를 한번 쭉 해주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시간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29단원까지만 줄게. 그쵸? 예.
다음 시간은 안 치고 그 다음 시간 오잖아요. 그때 시험은 순열적까지. 그때는 그냥 프린트물을 만들어 놓고 그냥 그날은 진도를 거의 다 뺀 상태이기 때문에 연습을 그냥 많이 할 거야. 오늘 숙제는 29단원까지만 줄게, 알겠지? 자, 하자, 오늘.